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인과 정영기입니다. 이소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소연, 탤런트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주 비행을 한 이소연 있죠. 요즘은 한물 가서 그런지 탤런트가 네이버에서도 제일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소연은 두 번째로 나오던데 동명이인이지만 우주 비행을 하고 온 이소연을 말합니다. 그는 우주 쇼걸이었는가 아니면 먹튀녀였는가. 요즘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소연은 이제 자기가 국가에서 뭔가 우주 이벤트를 하는데 자기가 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무려 260억이나 되는 우주 비행사 그 비용을 자기가 활용해서 우주 비행을 11일을 하고,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한 5년여 근무하고, 거기 다니는 동안에 이제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빼면 뭐 한 4년 5년 근무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미국 시민은 아니고 영주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건 이제 원하면 또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튀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영국 과학저널 유명한 게 있죠. 네이처. 거기에서 한국 과학계가 왜 노벨상을 못하는가, 여기에 논문 실으려면 참 어렵잖아요. 네이처 2016년 6월호에서 한국 과학계가 왜 노벨상을 못하는가. 실제로 우리나라 노벨상 성적은 경제에 비하면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전체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1위를 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2020년까지 무려 392명입니다. 일본은 6입니다. 30명. 한국은 1명 탔죠. 과학기술 분야 아니죠. 김대중 노벨 평화상. 물론 한 200여국 되는 나라에서 110개국 정도는 하나도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뭐 90위는 되는 것이고, 한 개 탔으니까 공동 뭐 50위쯤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경제순위 10위라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노벨상에서는 특히 과학계에서는 일본에 어림도 없습니다. 일본은 아마 30개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 25개 안팎이 과학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과학계에서 노벨상 못하는가 하는 것을 네이처가 이야기한 것을 딱 보면은, 이소연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우했는가,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들이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보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선 네이처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연구실 분위기가 억압적이다.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곳이다. 그래요. 상하적이고 계급적이고 집단적이어가지고 그 실장이 이야기하면 그 말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냐. 아이디어도 못 내는데 거기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을, 과학을 발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기업이나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가 이 연구개발비 R&D죠. 연구개발비를 더하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 최고로 많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데 성과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시류에 편성한 연구를 한다. 유행하는 걸 한다는 얘기죠. 유망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기초가 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을 그때그때 이벤트성으로 하니까 못한다. 그리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261억? 그러니까 300억 정도를 고산과 이제 물론 이소연이 같이, 그래서 고산이 원래는 주자였고 이소연은 예비였는데 한 달 남짓 남겨두고 그 소련에서
유출하면 안 되는 걸 유출했다 해가지고 고소한을 바꿨죠. 이소연으로. 그렇게 해서 이소연이 됐는데, 이소연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난한 데서 몇백억 투자해가지고 우주인 길러서, 그렇지 않아도 우주인도 많고 과학 다른 분야의 그 노벨상을 390개 이상 탄 미국으로 인재를 수출한 겁니다. 아주 멍청한 나라죠. 이건 국가의 책임도 있고 물론 이소연의 책임도 있죠. 이렇게 해외로 유출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그래서 한국은 노벨상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 많이 투자는 하는데 한마디로 성과를 못 낸다 그 얘기예요. 특히 논문 같은 거 양이나 질에서 뒤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소연을 대입하면 그대로 딱 맞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억압적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우주에 갔다 온 다음에, 그게 이제 2007년에 무려 36,000대 2인가요? 2명 뽑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0대 1인 셈이잖아요. 고산과 이소연이 이렇게 18,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주인이 되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2008년 이 연구원에서,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 그렇게 말하죠. 항우연에서 얼마나 대외 활동을 많이 시키는지, 강연 나가라, 또 뭐 매스컴에 나가라, 또 무슨 기획이다, 또는 어떤 그 행사다, 이런 데 나가느라고 무려 한 4, 5년 근무했는데 530여 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주인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이소연이 우주인에 대해서 쓴 논문은 4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주 과학에 대해서 쓴 논문은 한 30여 편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실제 체험한 이 우주인으로서는 4편. 그러니 대외 행사한 것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물론 그는 과학고 나왔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는 기계공학, 그 다음에 박사는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우주, 이렇게 어찌 보면 폭넓게 공부한 거잖아요. 폭넓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대외 활동에 혹사를 시키니까 자율성이 없고, 뭐 거기에는 또 스카이 출신들, 우주항공과가 있죠. 그런 과 출신들, 그 다음에 행정 연구원 중에서도 이 여자이면서 우주인으로서 활동한 이소연에게는 얼마나 이 기대와, 또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출신이다, 남녀다, 상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박사를 마쳤으니까 과장급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이 30대 안팎 20대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그런 분위기, 물론 학교 다닐 때나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계급적이고 집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실도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석사다 박사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직이 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어찌 보면 못 견딘 측면이 있는 거죠. 이래서 자율적인 연구를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이게 출력을 하려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출력을 하니까 우주에서 귀환한 뒤 한 6개월 지나가니까 내가 점점 비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심신도 비어지고 그 지식이나 경험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번아웃이 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월을 버티는데도 그렇게 외부 행사를 그 연구원으로서 위에서 또 요구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걸 거절할 수 없어서, 거절하면 또 거절한다고 얼마나 또 반발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귀환한 다음에 막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얼마나 높습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냥 뭐 신이라도 도래한 것처럼. 그러니 그런 분위기를 자기가 견딜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조화를, 이 연구와 이 뭐랄까요, 연구와 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력은 안 하고 출력만 하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국가에서 그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데 단기 성과를 요구하고 뭔가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성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공립연구원에서 연구 실적은 그 성공률이 어떤 때는 뭐 98%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거 뭐 조금 바꾸어서라든가 새로운 성과가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도전적으로 뭔가 개척하려고 하는 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만 노벨상 근처에도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과 국가에서 투자해서 기업에서는 물론 성과를 내서 실질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국가에서 투자해가지고 국공립연구소에서 어디 가면 연구소는 많잖아요. 뭐 어디 산림 가면 산림연구원, 무슨 뭐 해양 가면 해양연구원, 얼마나 뭐 식품 또 그런 데 가면 또 식품 무슨 연구원, 국공립연구원은 그렇게 많지만 저는 그런 연구원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국공립연구원의 이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정부 책임도 있고 물론 연구원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람이 없는 거죠. 정부에서는 정치 쇼를 해야 하니까. 정치하는 친구들은 뭐 이소연한테도 국감 나오라고 해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해요. 뭐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녔느냐. 강연 다니면서 무슨 강연료는 이렇게 8천만 원이나 벌었느냐. 아니 미국 같은 데서는 힐러리라든가 클린턴 같은 사람 대통령 마친 다음에 강연하고 책 쓰고 그런 거 어찌 보면 막 매덕 한 번 하는데 몇십억씩 주는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다르죠. 여러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그 많은 강연을 한 다음에 몇천만 원 이 강연료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원치 않는 그런 강연에 가가지고 또 안 가면 안 간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얼굴마담으로 홍보대사로 그 우주과학의 전도사로서 써먹어 놓고 또 다니면 다닌다고 뭐라고 안 다니면 안 다닌다고 뭐라고 이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그 참여정부 노무현 때 정치 이벤트를 해가지고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계속해서 이 탈진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걸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성과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미쳐서 미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미쳐야 미치는 거죠. 미쳐야 그 다음에 광급이잖아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미치기는커녕 혐오증을 낳는 거죠. 우주를 지배하려고 하는 미국 같은 데서는 어때요? 우주군을 창설했잖아요. 2019년 트럼프 때. 육군, 해군, 공군 그런 게 있듯이 미국에는 한 7개 군단이 있다고 합니다. 군이. 근데 한 6천여 명에 해당되는 그 장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병들이 우주군, 예, 우주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주인 둘 만들어가지고 고산도 지금 보니까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주과학 관련이 아니에요. 아마 고산도 그 서울대 수학과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공 따지고 어찌 보면은 우주 인 훈련 받아가지고 우주 비행도 못하고 왔는데 그 노하우를 어디서 알아주지 않는 모양이죠. 물론 이제 고산이 자기가 그 창업해가지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소연도 그것 때문에 많이 욕을 먹는 면이 있잖아요. 언행에 문제가 있다. 신중하지 못하다. 너무 경박하다. 왜? 자기 속을 이야기하니까 신세대이다 보니까 지금 44세니까 신세대도 아닌 셈인데 아무튼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면 또 그걸 또 뭐라고 하잖아요. 이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뭔가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수평적 분위기를 연출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도 내고 그 아이디어에 한번 자기가 몰입해보고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지원하되 좀 타치는 않고 그런 정도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뽑혔으면 그를 믿고 그리고 그가 어떤 국민의 압박을 가지고 또 자기 목표에 의해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구실 가면 연구실 분위기가 또 기업이나 국가는 투자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실에 편승하는
그 유행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장만 요란하고, 이 우주인 사업도 시장만 요란하고 지속하지 못했잖아요. 그건 역시 뭐 국가와 이 이소연도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 관심도 그냥 냄비다 또는 뭐 이렇게 이 섭처럼 호로록 타고 말아버리는 일시적인 관심은 많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우주를 갔다 온 사람이 탤런트 이소연보다도 훨씬 무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기대가 비행 직후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높았죠. 그리고 뭐 이 우주선에 있는 이소연하고 통화하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금방 사라졌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 항우연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 휴직을 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가서 MBA 하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사람들이. 경영하고 우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뽑을 때 바이오 시스템하고 그러면 뭐 우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이오 시스템이면 물론 우주 뭐 조종하고 거기서 연구하고 하는데 또 상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경영도 왜 연구 관련이 없어요? 경영가로서 과학에도 경영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주 산업에도 그렇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 폭넓게 살면 좋으련만 하고 싶은 걸 하고 왔는데도 국민들도 뭐라고 하고, 또 국정감사하는 데서 국회의원도 뭐라고, 이 무식한 국회의원들 많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철험회인가 한동훈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참 저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정치가 그 모양이고, 정치가 그 모양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우리나라 과학 순위가 경제 기업인들이 하는 경제에 비하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물론 이제 MBA 하면서 거기서 재미교포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만사는 이제 안과 의사는 아니고 안경과 이제 사소한 어떤 눈병 뭐 이런 걸 치료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뭐 미국의 거만사가 어떤 일 하는 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점검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영주하려고 미국으로 간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흡인력이 없으니까 그런 인재를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나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A 하다가 그런 재미동포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만일 외국인하고나 결혼하면은, 죽 서서 개줬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몇백억을 투자했는데 너는 배반자니? 그래서 먹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 관련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그 스타트업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애써서 거액을 투자해서 가르쳐가지고 미국으로 인재를 수출한 거죠. 이 경쟁률을 뚫고, 18,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큰 사람을 우리가 대열을 놓친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노벨상이 나오겠느냐. 그 다음 투자 대비 저율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이 연구실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개인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주인의 요건으로서 이소연도 정신력과 사회성을 들었다고 해요. 협업능력, 협동심. 그런데 사실은 이 정신력, 인내력은 자기도 없는 셈이죠. 물론 이소연이 이제 과학고 특목고 나와서 그 다음에 카이스트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으로 이렇게 뽑히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갖는 한계가 있거든요. 좀 이 악플 같은 거 달면, 비난하면 그걸 못 견딘다든가. 왜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순탄했고 칭찬만 들으면서 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대로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해서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비난을 감내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수렁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소연도 좀 그런 인내력이 부족한, 내가 물론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가 볼 때 큰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간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무섭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어찌 보면 영재를 하나 길렀는데 그 영재가 미국에 가서 살아버리니까. 근데 고사는 우주 비행은 못했지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고사는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기도 좀 싫어서 떠난 측면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속내를 또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려면 시선이 따갑겠죠. 근데 엘리트가 갖는 그런 한계, 그리고 과학도가 갖는 어떤 인문사회에 대한 소양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인문사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얼마나 억셉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의사들도 정치를 하고, 물론 안철수를 보듯이. 근데 이 사회, 인문 이쪽 공부한 친구들이 보통 어찌 보면 좀 질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한 제 안에도 과학계통인데 아무튼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물론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의 좀 잘못된 인성,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과학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때 인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엘리트로서 그걸 감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총체적으로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노벨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은 일본하고 싸우면 죽창,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 이 과학 수준이나 다른 실제 그런 무력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처럼 간다는 문제가 아니죠. 경제력, 군사력, 이 과학력, 이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애써서 가르쳤는데 정치적 이벤트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연구 분위기가 너무 조선시대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서 좀 수평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그 다음에 투자했으면 믿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시류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유망하지 않다면은 기초가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인재를 미국을 어찌 보면 너 가려면 가라. 가면 그냥 배반자라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안 보이면 이제 시선에서 멀어지면은 누가든 어쨌든 안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힘들게 가르친 인재를 그냥 허탈하게 보내버려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이 연구 분위기를, 연구 배경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제로 유능한 인재들은 옛날 1950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뛰어난 사람들은 미국으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일본으로,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또 중국으로. 이렇게 아까운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연구실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좀 수평화를 감내하는, 좀 말도 수평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화법 이 체계를 좀 무너뜨려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직급 같은 것도 연구실 같은 데서는 평준화해야 됩니다. 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공직은 아직도 9단계나 유지하고 있잖아요. 기업은 대개 3단계 내지만 한 5단계 공무원보다 훨씬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칭도 그냥 수평적으로 쓰잖아요. 그럴 때 뭔 이야기라도 팀장한테, 부장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수직화되어 있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새로운 걸 시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유한 욕들도 많이 하고 우주에서 쇼하고 온 것이다, 자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먹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회의 이 분위기, 정치계 문제가 꽤 있다. 그리고 이선 역시 좀
그걸 감내하고 뭔가 그 국가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 갚아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물론 뭐 7년 근무하면서 2년 이렇게 석사도 하고 뭐 의무 이상은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도 대학에 간다든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뭐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가 고산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참기 힘들더라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국가가 좀 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